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9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원래 차트를 잘 안 보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와, 이 뭐지? 지금 전일 대비로 한번 올리면 1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가진 OST가 진짜 좀 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네요. 5분으로 보면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혁명빔이긴 한데 아무 이유 없이 세력이 올리는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엄청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워낙 좀 특이했던 게 어제 이따 기사에도 좀 소개를 할 거지만 리퍼리움입니다. 이게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건데 입금이 안 돼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입금된 게 있다는 그런 기사들도 지금 몇 개 올라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메인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게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00억인데 지금 리퍼리움이 2900억이잖아요. 약 한 9배 정도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론 이걸로 버신 분들도 있고 이르신 분들도 물론 따라가다가 있으시겠지만 이 사태는 정확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팩트로 나타난 게 블록체인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탈중앙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조회가 다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지갑 주소를 한번 보고 체크된 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봤던 거 지나가고요. 이거는 뭐 크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국감에서 이제 올라와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답변인데 제목이 이래요. 가상화폐 거래 내역 완벽 파악되면은 금융자산 과세 검토. 일단 내년도에 이제 특검법 통과에 따라서 10월쯤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이제 방안이 나오고 있죠. 제가 어제 듣기 저도 확정인 줄 알았는데 확정은 아니었고 아직 법률적 좀 진행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그것마저도 아마 확정이 아닌 상태로 지금 어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가상자산도 거래 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얘기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 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 관련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액을 통보하게 돼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과세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이게 거의 완벽히 파악이 되고 체계적이 되면이라는 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한번 해봤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징벌적으로 과세가 부과를 하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 이제 부과되는 거 맞지만 이게 완벽히 파악돼 갖고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런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언급된 게 어제 좀 나왔고요. 그리고 국감에서 나온 두 번째 얘기가 빗썸에 작년 말인가? 그때 803억을 과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국세청이 빗썸에 과세한 기타 소득세 803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뭐 하면은 빗썸이 뭐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원화 출금액 803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일단 빗썸도 할 말이 없으니까 내라니까 냈어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조세 심판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내라는데 안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긴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는 이러네요. 행정소송으로 해서 빗썸이 만약에 과세 근거가 없이 부과를 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고 하면 조세 심판을 통해서 국세청이 패소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보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이때까지 과세를 할 근거가 없었잖아요. 사실 지금도 없고 지금도 논의 중인 거고 근데 이 업체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해서 납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패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과세는 과세 그 저 잘 법을 잘 모르지만 과세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게 되어 있는데 세금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 지금 거뒀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가 봅니다. 예. 법정 얘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국감에서 나온 얘기가 이 두 개고요. 일단은 그리고 디파이 시총이 25% 증발했다. 사실 많이 며칠 전에도 본 것처럼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것도 사실이고 요게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 비트맥스 아서 헤이즈랑 이제 CTO가 소송이 걸렸다고 이렇게 기사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경영진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어제 5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냥 저는 솔직히 비트맥스에 크게 관심은 없어서 그 가끔씩 올라오는 그 아서 헤이즈의 트윗을 보긴 했었는데 그냥 경영 책임에서 물려왔다는 그런 기사가 바로 올라왔고 이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팩트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링크에 따라가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도 팩트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 리퍼리움에 관한 게 지금 업비트 요거죠. 이게 지금 많이 이슈가 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거 지금 상승 하락률이 지금 어마어마하네. 지금 세력이 얼마나 가지고 노는 건지 참. 야, 씨, 그래픽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아무 말로 떠드는 거니까 이거는 그거였습니다. 광기를 보여줬다는 에서 코리니 진달래반의 타로피님이 쓰신 글인데 사실 이게 정리하면 그래요. 뒤에도 다 글이 줄줄이 있는데 일단 이 내용들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체크를 한 내용이고 이게 조인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조인디 기사에서 제목은 입금이 막혔어요. 일단 그죠? 근데 누군가는 입금을 했고 펌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아까도 봤지만 여기 보면 유의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지사항을 보면은 입금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에서도 그렇고 타로피님이 쓰신 글, 그다음에 스조님 쓰신 요 글까지 그냥 지금 한번 보죠. 스조님께서 이 몰래 입금된 사건에 대해서 조인디 기사와 더불어 가지고 이거는 암호화폐 미덕 정보 교류방에 스조님께서 블로그에 쓰신 글인데 이 글 일단 저도 조회를 해봤습니다. 리퍼리움이 업비트 핫월렛에 입금된 게 9월 2일자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어디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5월에 입금이 막혔는데 6월, 8월, 9월 계속 입금이 들어온 내역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리퍼리움이 움직였다는 거는 블록체인 이더리움 체인 위에 기록이 된 건데 이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지갑에서 또 왔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업비트로 넘어갔다는 건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입금이 안 된다, 입금을 안 받겠다 해놓은 상태인데 들어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이게 리스팅도 해놨고 수량까지도 다 체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업비트가 과연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게 이제 해놓은 글인데 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버신 분이 있다는 거는 운이 좋든 나쁘든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 아무튼 이게 좀 정상적이라면은 올라갔다고 먹었다고 뭐 그러면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입금을 통해서 했다고 하니까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금이 막혔는데 누군가는 입금을 성공했다는 거고 입금이 성공한 누군가는 펌핑 수익을 챙겼다는 그렇겠죠. 입금이 안 되는데 거래파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참, 이거는 좀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뭐 늘 그렇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니까 업비트가 웬만해서 상장 폐지를 안 한 이유는 투자자 보호보다 결국 한 푼이라도 수수료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리퍼리움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날 거래대금은 2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얘기했는데 2천억 원이 아닙니다. 지금 빠졌는데 2,800억 원 수준이죠. 원화마켓 수수료 0.05%임을 감안하면 업비트는 리퍼리움 수수료만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날 비트코인의 거래 금액은 약 300억 원에도 못 미쳤다라고 했는데 보면 318억이죠. 뭐 거의 유사합니다. 기사 쓴 시점부터 해서 참 씁쓸합니다.
이게 사용자들이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찾아내도 변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 팩트만 짚어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좀 어제 이거 있었는데, 가끔 이런 것도 조금 찾아서 올려요. 어제 햄버거 새우버거 원 플러스 원 요것도 있었네요. 저는 구입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만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조만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비트맥스 그 아서 헤이즈랑 경영진을 사퇴했다는 글이 이제 나온 거에 그니까 해외 블로그를 통해서 나온 게 코이니스 기사를 통해서 이제 한글화돼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 팩트로 거의 밝혀졌어요. 뭐 CFT에서 기소된 여파라고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 그리고 코인크레더블에서도 올라왔었고, 조인디에서도 올라왔었고, 뭐 터러피님이 글도 쓰셨고, 그리고 수조님 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올라온 거를 종합해보면 그냥 그거예요. 입금이 막혔는데 들어왔고 펌핑이 됐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해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코인크레더블도 그죠. 이걸 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공지사항이 그렇잖아. 공지사항이 입금을 막겠다, 유의다, 입금을 안 받는다 했는데 들어간 거니까. 자꾸 강조를 하긴 하지만 그게 좀 쟁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죠. 누구는 오입금이나 누구는 잔고 반영이 됐다. 뭐 이런 타로피님 추가적인 글, 이 공지도 하나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업비트 고객센터에 문의한 그런 사진을 캡처된 겁니다. 이게 조인디 글이었고, 이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웹 트래픽, Dynamics of Corrupt Exchanges in September. 9월 달에 웹 트래픽에 대한 순위 변동에 대해서 나온 건데, 바이낸스가 거의 부동의 1위네요. 방문자 수가 약 3,560만 명이고, 업비트가 370만 명. 뭐 이게 100% 맞다가 볼 수는 없지만 매달 이렇게 월별로 체크를 하는 거라서 그냥 한번 훑어보고, 이게 꼭 저거잖아요. 방문자 숫자가 거래량에 비하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방문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빗썸이 업비트보다 높고, 코인원은 어제 거래소 순위, 거래대금 순위로 봤을 때는 없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죠. 유니스왑이 상당히 좀 높다는 게 좀 고무적인 일이네요. 인도닥스? 이건 또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요게 좀 재밌었어요. 사실 조금 어제 비트코인 상승이 좀 일어나긴 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꼭 항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이유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올랐든 아니든 간에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던 소식이, 트위터의 잭 도시 결제업체 스퀘어가 576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 규모로는 약 5천만 달러고 4,709개 규모를 매입한 걸로 나타났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트위터에 잭도 씨가 비트코인 옹호론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하고, 근데 이거는 잭도 씨가 설립한 결제업체가 구입했다고 얘기하니까 회사 차원에서 구입한 거잖아요.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가 거기서도 구입했고, 그리고 제가 맨날 언급하는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하고 있다는 건데, 뭐 여기 잭도시가 단타 치려고 구입한 건 아니니까 이거보다 훨씬 올라서 팔겠죠. 수익률은 이만큼 약 한 576억 원을 구입했는데 뭐 내일 모레 단타 치려고 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손들이 아니면 큰 기업들이 대량으로 매집하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는 점은 조금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크립토 니들 글인데 필요하신 분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도 근데 별로 내용이 없어요. 사실 어디지? 웨일즈 고래 얼러트, 웨일 얼러트에 보면은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을 건데, 이게 비트파이낸스에서 해킹당했던 그 비트코인들이 태깅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찾아볼게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웨일 얼러트 가면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봅시다. 비트파이넥스. 여기 있다. 여기 보면 딱지가 붙어 있어요. 보면
431개 BTC가 옮겨졌는데 비트 파이낸스 섹트 2016 이렇게 여기 디테일 눌러보면은 한번 눌러볼게요. 재밌으니까. 태깅이 달려 있습니다. 조회가 뜨면은 여기 달려있죠. 태깅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태깅을 달아놓으면은 뭐 해킹 추적이나 이런 거에 뭐 거래소 지갑이라던가 해킹 물량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태깅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비트 파이낸스에서 탈취된 것으로 추정되는 46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두 개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전송됐다고 합니다. 세탁을 하는 거긴 한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그 해킹됐다고 해서 나중에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시장이 풀려서는 안 될 경우는 거래소에서 이제 입금을 막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태깅을 달아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다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가 옮긴 게 보이죠? 근데 비트 파이낸스 핵 2016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말고도 업비트 해킹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되죠. 뭐 웨일얼러트도 괜찮아요. 사실 너무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나죠. 보면은 501개 이더리움이 업비트 핵 지금 2019년도 11월에 있었던 이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옆에 딱지가 붙잖아요. 유의 딱지가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대별로 가끔씩 이거 너무 많아서 챙기지를 못하는데 가끔씩 보다 보면은 이게 경고 문구로 좀 뜨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예의주시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상당히 이동했다는 기사까지 봤고 어제 그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던 건데 디지털 위안화 중국은 CBDC가 DCEP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있죠. 근데 뭐가 있냐면 중국 선전시가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뿌린다 라고 기사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코인니스에서 보면 이게 선물로 주는 행위인데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DCP를 공짜로 나눠주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한번 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진짜 뭐 매번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가장 빠른 DCP 상용화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 법무부 포괄적 암호화폐 보고서 공개. 이게 사실 내용을 제가 미리 띄워놨는데 뭐 이렇게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하네요. 보면은 암호화폐 집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산하 사이버 디지털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8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암호화폐의 보급 및 사용과 관련해 새로 등장하고 있는 위협과 법률 집행에 따르는 도전들을 설명하고 있다. 뭐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어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세계에서 사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컴퓨터를 좋아하는 잘하지 못하지만 사람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커가지고 지금 법제화가 될 만큼 각국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자산이라는 이제 인식이 좀 강해지긴 했지만 그 부분은 또 철학적 논쟁이 들어갔지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우리가 실생활에 느낄 수 있을 만큼 또는 거기에 활용된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가까울 날이 머지 않았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논의가 있다는 거는 논의를 통해서 아마 사용하겠다는 거지 이게 정말 잘못되고 부정적인 거라면 정말 각국에서 다 틀어맞겠죠. 근데 이건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래서 좀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되는 날이 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죠? 위 앞에 나왔던 건데 같은 기사나 같은 내용도 기사 매체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이 되니까 여러 가지 보실 수 있겠네요. 일단은 스퀘어가 4,709개, 약 562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는 게 팩트로 나온 거고 요거는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거더라고요. 테라 네트워크인데 테라 아시죠? 루나 거기서 이게 트랜잭션 내용인가 봅니다. 뭐라고 얘기해? 사고 같은 건가 봐요. 약 10억 원을 옮기는데 수수료로 16억 원을 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게 테라를 옮기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5천을 넘지 않는데 이건 엄청난 액수이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전송인지 뭐 전송 실패 뭐 전송 오류든지 잘못 기입이든지 뭐 그러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어느 채굴자한테 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다음에 추가 기사가 올라오면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일단은 사고가 난 건 10억 원을 옮긴 건 맞고 16억 5천만 원이 수수료로 사용됐다. 이 정도까지가 팩트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이것도 보면서 제가 좀 느끼지만 업비트에서 됐잖아요. 되고 거래가 됐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블록체인에 다 남습니다. 뭐 수수료가 많이 나왔든 해킹을 당했던 아까 봤던 웨일 얼러트에서 해킹을 당했던 블록체인으로 굴러가는 건 정말 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투명한 지갑인데 투명하지 않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 요게 제일 마지막 오늘 뉴스 글인데 아까 처음에 같이 한번 훑어본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다 올렸던 게 이제 스조님 골드 이제 이게 제일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애초에 이 리퍼리움이 막 상승할 당시에 타로피님 글 두세 개 정도 그리고 코인크레더블 그리고 조인디 기사 그리고 마지막에 스조님께서 지갑 추적하는 그 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게 일어났는지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입금을 막겠다고 유의 딱지를 붙여놓은 거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입금이 되었고 펌핑이 되었는데 찾아놓고 보니까 입금이 안 돼야 되는 상황에서 입금이 된 거다. 참 여러 번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뭔가 석연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네요. 좀 씁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것저것 살펴봤는데요. 웨일 얼러트 이거는 한번 필요하시면은 한번 여기 웨일 얼러트 여기 한번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me whale.alert.io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트위터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필요하신 경우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가끔씩 체크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큰 이동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많은 거라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애초부터 한 게 국감에 나왔던 암호화폐 내역도 봤고 리퍼리움 이거 코인마켓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까먹었네. 업비트만 가격이 그렇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다른 데 금액의 몇 배냐? 10배, 6, 5배? 5배 정도 되겠네요. 비트렉스 대비해서. 시가총액도 작고 300억, 340억 정도 되겠네. 831인데 그냥 세력이 가지고 논 거라고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입금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소식들도 있으면 제가 추가로 해서 정리해서 올릴게요. 네, 오늘도 하잉이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다루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